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은영 소장 가져오신 숫자부터. 예, 저는 12년을 가져왔는데요. 12년? 예, 이게 서울에 사는 가구가 물도 마시지도 않고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는데 12년이 걸린다는 숫자가 나왔어요. 어디서 그래서 나온 결과예요? 이게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PIR 현황조사 결과에 나온 숫자거든요. PIR? 예, PIR은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라 그래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입을 모두 다 저축을 해서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PIR이 12.1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 숫자가 지난해 거라는 거죠? 네, 2019년 자료입니다. 그럼 이게 금년 같으면 더 또 올라가는 몇 년 거죠. 올라갔겠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참. 지금 입법조사처가 사용한 그 숫자를 보면은 지난해 서울의 연간 가구 평균 소득은 6,821만 원이었고요. 지난해 12월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8억 2,723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격을 비교해서 봤을 때 서울에 있는 한 가구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 들어가는 기간이 12.13년.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 이게 지금 해마다. 숫자가 계속 2017년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예. 2017년에는 10.16년, 2018년에는 10.88년, 2019년에는 12.13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아파트 PR을 보면은 2017년에는 5.5년, 2018년에는 5.58년, 지난해 5.85년을 약간 좀 안정적인 수준인데 전국은 그런데. 예, 서울은 지금 네. 좀 약간 그 격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내면서 사용한 연간 가구 평균 소득이 6,821만 원? 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조금 많다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좀 중간 정도라면 또 중간 정도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12년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예, 그렇죠. 대부분의 그 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에요. 예, 이제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2019년에 그 통합당의 김상민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소득 5분위 1로 나눠서 봤을 때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2015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해서 쭉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2019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하위 20%의 서민층의 PIR은 집을 사는데 21.1년, 그다음에 고소득층인 상위 20%의 PIR은 3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격차가 18년이 나고 있었거든요. 예. 2017년과 비교를 해보면 2017년에는 13.6년인데 6년이 더 늘어났어요. 2년 사이에. 네. 예. 이게 월급 단 한 푼도 안 쓰고 네. 모았을 때의 먹지도, 경우잖아요. 예, 그건 완전히 마시지도 그냥 않고. 논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예. 상하이 격차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는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익을 바탕으로 갭 투자니 뭐니 두 채 세 채까지 사고 네. 이러면 점점 값은 오르고 네. 더 어려워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그래도 아파트 그 증가분을 비율상으로 따라가는데 예. 저소득층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으로 나타나서 그렇죠. 예, 2017년에서 2017년 2분기랑 2019년 2분기를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폭은 7.6%가 하락을 한 반면에 아파트 그 가격 상승폭은 13.5%. 그러니까 2017년에 4억 1,900만 원에서 2019년에 4억 7,6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13.8%로 비율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예. 내 월급은 줄고 네. 집값은 뛰고 올라가고 예, 그렇게 그나마 흐름이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내 월급 뛰는 거 비슷하게 집값이 오르고 예, 뭐 이런 그래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3년 안에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이제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거의 20년이 걸리는 거죠. 예. 전민기 팀장 지금 집 있어요? 저는 그 내년에 이제 입주를 하시나요? 입주를 지금 분양 받으셨나 보네요. 청약이 청약이 돼가지고 됐어요. 예. 로또가 붙으신. 근데 이거 말할 때 약간 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주변 분들한테 좀 어떻게 됐냐라는 이야기도 듣고 아니 하니까. 뭐 가점이 다 되니까 충분히 그죠. 그렇겠죠. 맞습니다. 결혼해서 애 있고 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네. 거죠. 추첨을 통해서 되긴 했는데 예. 주변에 보면은 보통 이제 일반 직장 다녀도 한 30년 상환으로 2, 3억 빌려서 그러게요.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참
되게 답답하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그래도 그 추측이기도 어려운 한것 같아요. 분양을 네. 뚫으셨으니까 부자시네요. 근데 뭐 저 혼자 뭐 그렇다고. 네.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 고위공직자 1주택 이상은 갖지 못하게 하자. 네. 이 설문의 찬성이 높다고요? 예, 10명 중 6명이 이 1주택 이상 소유를 제한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7월 30일 날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인데요. 63.5%가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제한을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60대 이상, 50대 이상은 다 찬성 응답이 7, 8% 선으로 나타났고요. 네. 30대는 조금 찬반이 엇갈리게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어쨌든 고위공직자 주택 제한은 찬성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SNS에서도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 국회의원에 대한 좀 비판 여론이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해시태그 주호영 23억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로 23억 차익 얻었다고 하고 뭐 또 집 두 채인가를 분양받을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떠나서 다주택 국회의원들이 과연 1주택을 지향하는 정책을 이런 정책을 써겠느냐. 예. 믿지 않는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소유를 완전 제한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 관련 정책 해당 상임위에는 가지 못하도록 하는 네. 식의 입법안들은 네. 꽤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전 팀장도 부동산 관련된 숫자를 가져오셨죠? 60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확히 59.5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이른바 이제 임대차 3법 통과가 됐죠. 이 통과 후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예. 빅데이터 상에서 임대차법 긍부정 반응에서 부정 비율이 좀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는 그래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임대차법 일주일 언급량이 15,900여 건 정도 되는데 네. 연관어는 뭐 전세, 세입자, 계약, 집주인, 월세, 갱신, 전월세, 인상, 서민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 감성어를 보면요, 부정 감성어는 좀 뭐 폭주다, 일방적이다, 반대한다, 걱정이다, 무시하다, 가격이 오른다도 부정 감성어로 좀 잡히다 보니까 부정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예. 긍정은 뭐 지지한다, 좋은 방법이다, 동의한다, 뭐 신속하고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예. 부정 비율이 60%면 좀 꽤 높게 굉장히 나타난 걸로 높네요, 보입니다. 이게. 예. 그 부정 비율 가운데는 국회에서 그냥 법을 너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런 것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 처리 과정에 대한 여론조사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당의 부동산 법안 독자 처리에 대해서 표결 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48.6%, 야당을 배제한 일반적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46.5% 나타났거든요. 예. 두 응답 격차 2.1%포인트, 오차 범위 내로 지금 좀 거의 팽팽하게 똑같네요. 맞선 똑같아요. 상황이에요. 예. 네, 다만 이제 네. 이념상으로 보면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이제 극과 극의 결과가 그렇죠. 나왔죠. 전월세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는 기사는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네. 네. 그거 좀 분석해 보셨어요? 네, 그 전세하고 이제 월세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음. 전세가 역시 좀 관심이 높았습니다. 일주일 언급량이 34,000건 정도 되고요. 네. 보면은 이제 집주인, 세입자, 뭐 대출, 계약, 임대차 3법, 집값 뭐 이런 연관어들인데 임대차 3법이 무엇이고 이거는 전세 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좀 많이들 분석해야죠. 예, 찾아봐야 되고.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만기라는 키워드도 있어서 내 만기 시점 관련해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긍부정 비율은 26.9 대 42.6입니다. 역시 뭐 고통이라든지 전세 대란, 뭐 폭등하다 이런 키워드들인데 이건 좀 언론에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이 표현이죠. 좀 많이 예. 보이고 있고요. 예. 긍정은 그래도 좋다, 안심하다, 낫다, 감사하다 이런 단어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2+2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4년은 편하게 살겠군. 그쵸.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뒤에 확 오르면 네. 그 어떡하나? 어떻게 하나. 네. 예. 결국 그거죠. 맞습니다. 예, 예. 월세는요. 월세. 월세는 이제 언급량 25,000건 정도 되는데 역시나 이거는 돈이라는 키워드가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이건 생돈이 나간다는 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돈 마련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모습들, 대출이라는 단어가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민이라는 단어, 세입자. 그래서 이거는 긍부정 비율 27.7 대 45,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정 감성어는 보면은 나쁘다, 걱정이 이제
키워드 연관 순위 2위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불안하다, 뭐 힘들다, 부담이다. 그래서 전세보다는 오히려 좀 월세 쪽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듯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그렇죠. 보였습니다. 예.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월세로 가게 되면 갑자기 매월 고정 지출이 확 늘어나는 거니까 맞아요.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2019년 5월에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내 이제 전세 월세 그 조사를 한 예. 자료가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전세 월세 논쟁이 하도 이제 지금 심각하니까 예.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전세가 한 70%고 월세가 한 30% 정도 돼요. 이것도 2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예, 그 요즘 사이에 변화가 극심하거든요, 요즘.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전세하고 월세가 준전세, 준월세로 해갖고 그렇죠, 보증부 그렇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맞아요. 지금 예.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전세 가격이 가장 높은 데는 역시 서초, 강남구 7억 한 4천에서 7천 사이 되었고요. 월세가 가장 높은 데가 용산구더라고요. 월에 한 210만 원인데 보증금은 한 1억 7천 선. 이 정도로 나타났고 서울에 이제 그 중앙에 있는 그 자치단체들, 그러니까 강북구나 종로구나 마포구나 관악구, 금천구 예. 이런 데는 5천에서 보증금 5천에서 7천 사이고 월세 가격은 100에서 한 17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튼 전월세 3법으로 확실히 전세가 월세로 이전되는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 것이다. 같습니다. 이건 뭐 다들 분석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전민기 팀장 가져온 숫자는 2주일이거든요. 2주일. 네. 여름방학 아, 이야기입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좀 늦게 개학했던 초중고등학교들이 이제 지난주 이번주 여름방학을 순차적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대신에 계약은 똑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방학만 줄어드는 거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보통 보니까 초등학교는 한 3주 정도, 중학교는 2, 3주 정도, 고등학교는 1, 2주. 대부분 한 2주일 정도 평균적으로 예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2주일이면 뭘 하기도 좀 어중간하고 뭐 네.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거죠. 맞아요.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의 올해 여름방학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에서 고등학교 이하 자녀 둔 학부모들 620명을 조사했더니 63.7%가 올해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뭐 외부 활동이 어려워서가 79.9%, 복수응답인데 가장 많았고요. 너무 짧아서가 28.7%, 집에서 주로 보낼 예정이어서 18%, 가족과 뭘 하면 보낼지 고민돼서가 9.6% 순으로 나왔습니다. 여름방학의 빅데이터상 연관 검색어는 어떤 것들이에요? 휴가, 엄마, 일상, 집, 학원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예, 뭐 재밌는 예. 건 햄버거라는 키워드도 보이고 아빠라는 단어도 있고 물놀이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긍부정 비율이 그래도 61.8 대 17.1로 긍정이 높았고요. 아이 방학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이제 부정은 대부분 그 학부모라기보다는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의 엄마들, 걱정이 많았어요. 고민이나 독박 육아 부족하다 이런 단어들 보이고 긍정은 뭐 만끽하다 그나마 짧아도 있는 게 다행이다라는 표현이 많았고 달콤하다 즐거운 시간이다 기대한다 좋다. 예. 역시나 말씀해 주신 대로 방학은 정말 다들 좋아하네요. 다음 이은영 소장 가져온 마지막 숫자 네, 저는 0일 가져왔는데요. 0. 네, 숫자 휴가 안 가는 거? 휴가를 안 가거나 아. 못 가는 사람들. 네, 일단은 네. 제일 첫 번째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일정을 취소를 하셔가지고 예. 0일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야당 쪽 지도부들이 지금 여름 휴가를 취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자리를 비울 상황이 아니다. 특히 이게 막 집중 호우가 오면서 호우도 오고 인명 피해까지 이래가지고, 벌어지니까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휴가를 다 지금 반납한 상황이고 기업 총수들도 호우가 지금 이제 내일도 오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휴가들을 좀 반납한다고 합니다. 집중 호우랑 대통령이나 장관은 이해가 되는데 지자체장도 이해가 되고 기업 총수는 왜 그것 때문에 휴가를 못 가나요? 뭔가 일하는 그래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어쨌든 그래서요.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양산으로 내려가서 휴가를 보내려고 하였고 또 이제 그 인사 개편, 예. 인적 쇄신에 대한 개편 구상들을 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중부권 집중호우 탓으로 일단 휴가를 연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작년에도 휴가를 연기를 안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2년 연속이에요. 2년 연속으로 지금 휴가를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다른 기업들 같은 데서는 직원들 다 휴가 가세요. 그래서 기업 총수가 뭐 솔선수범해서 휴가 가고 막 그랬었는데 네, 올해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가 봐요. 예. 음. 그리고 이제 대학생하고 취업준비생들한테도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여름휴가 계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네.
한 45.8%가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음. 얘기를 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뭐 상황이니까 예, 뭐 혹시 가더라도 짧게 짧게. 예. 뭐 대략 그렇겠죠. 네네, 이거 비슷하게 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흐름이. 휴가 계획 있으세요? 전 이번 주에 지금 강원도 가려고요. 한 음. 주말 껴서 네. 2박 3일로 가볍게. 가볍게 예. 짧게. 저는 뭐 계획이 없는데 저도 주말에 언제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여기까지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